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돌아왔습니다. 6시입니다. 6시. 아침인지 새벽인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돌아왔어요.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해야죠. 천회장은 또 새벽부터 고난의 행군이 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참 또 걸어야겠네요. 또 오늘 걷고 뛰고 움직이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추운 곳에서 엄청 추운 곳에서 해야 돼요. 영하 한 15도 되는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젊었을 때 부지런히 벌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이 추운 산골에서 여러분들 먹고 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이거 자연인이다도 아닌데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젊었을 때 열심히 모아가지고 천혜장처럼 나이 먹고 이렇게 고생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언니 오빠들은 잘할 거야. 우리 언니 오빠 형들은 잘할 겁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거. 자도 투자 잘하든지 하여튼 투기를 잘하는 건 좀 힘들지만은 투자를 잘하든지 저축을 잘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산 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는 다이아몬드 멘탈이에요. 다이아몬드 멘탈. 근데 다이아몬드 멘탈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항상 잘하고 있죠. 늘 잘하는데 또 혹시라도 이런 행동이 보이는 사람들은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십시오. 이런 행동 보이는 사람은 인연을 끊어버리라. 혹시 여러분 이걸 들어보셨어요? 멘탈 뱀파이어. 멘탈 뱀파이어. 뱀파이어 멘탈이에요, 이거. 하여튼 멘탈 뱀파이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기를 아주 쪽쪽 빨아먹는 거야. 쪽쪽 빨아가지고 이 자신의 기운으로 충전하는 아주 흡혈귀 같은 사람을 멘탈 뱀파이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멘탈 뱀파이어는 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5분 들어주고 1시간 떠들어. 1시간 떠듭니다. 멘탈 뱀파이어는 들어주는 것을 아주 지겨워하고 이 말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상하다. 나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 말하는 거 좋아하는, 참고로 저는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방송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의 이야기면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멘탈 뱀파이어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자신의 이야기만 아주 주구장창 떠드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끝없이 애정을 갈구하고 의존을 하더라 그런 겁니다. 이 독립심이 부족하고 의존형인 사람은 멘탈 뱀파이어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은 상대의 착한 마음, 이런 동정심을 이용해 가지고 끝없이 막 요청하고 부탁하고 갈구하는 거야. 갈구합니다. 세 번째는 자부심도 넘치고 질투심도 넘치더라. 멘탈 뱀파이어는 자부심이 매우 커가지고 이 조금이라도 잘한 것은 크게 자랑해요. 아주 허풍 장난 아니야 보면은. 하지만 상대의 성공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도 없고 폄하하려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멘탈 뱀파이어가 있다면은 인연을 끊는 것이 상책이다. 상책입니다. 미적거리면서 관계를 이어가다가는 결국 남은 멘탈마저 몽땅 빼앗겨 버립니다. 쪽쪽 빨립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멘탈이기 때문에 잘 이겨내리라 봅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쏙쏙 들어가게 하는데 큰일이 여러분의 멘탈을 내가 쪽쪽 빨아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순간적으로. 일단은 요즘 보니까 그 삼성이 투자한 뉴빌리티라는 게 있네요. 뉴빌리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기업의 뉴빌리티, 이 뉴빌리티가 올해 하반기 시리즈 B 투자 라운드에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부터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 등 이 재무적인 투자자뿐 아니라 이제 전략적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에 나설 전망이에요.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니까 뉴빌리티는 최근에 일부 국내 투자자들과 접촉하는 등 이 하반기 시리즈 B 투자 라운드 돌입을 위한 준비를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거죠. 진행 중입니다. 아직 기업의 그 설명 자료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단계에 있는데 연내 그 시리즈 B 라운드 클로징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2017년 설립된 뉴빌리티는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플랫폼 기업이에요. 이 복잡한 도심에서 주행할 수 있는 카메라하고 카메라 기반의 그 자율주행 로봇 있죠. 뉴비하고 이 로봇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뉴비고, 그리고 주문 배달 애플리케이션 뉴비 오더, 등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뉴빌리티는 시리즈 A에서 300억 정도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는데 그 주요 그 비상장 로봇 기업 중에선 투자금 유치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뉴빌리티는 지난 22년 4월에 삼성 웰스토리 등으로부터 한 230억 정도 규모의 그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네요. 지난해 3월에는 삼성 벤처 투자로부터 약 30억 정도 투자 유치하면서 누적 투자금이 약 300억 정도 기록을 했고, 삼성 벤처 투자가 조성한 펀드에는 삼성전자가 지분의 95%를 출자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그래서 뉴빌리티가 시리즈 B에서는 한 300억 정도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 이 뉴빌리티가 시리즈 A까지 누적 투자금이 한 300억 원을 넘었어요. 300억 넘어섰고, 최근에 벤처 투자의 신규 투자 금액이 이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올해 로봇 분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지속될 거라고 하죠. 24년에도 이제 로봇 기업의 상장이 이제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상장이 계속될 것 같고, 현재 로봇 관련 주요 비상장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그 제조 로봇 분야보다는 뭐 물류, 소프트웨어, 로봇 서비스 기업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로봇 섹터에 대한 선택지는 점차 다양해질 거예요. 당시 보니까 로봇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로봇. AI 로봇 쪽도 앞으로 좀 투자하기는 괜찮은 섹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투자 유치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유럽,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 진출과 동남아 생산, 그 운영기지 구축 등 글로벌 사업 진출에 투입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개발 인력을 대거 채용해가지고 몸집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직원 규모는 약 100명대 넘어섰고, 23년에는 12월 기준 뉴빌리티 직원 수가 103명이에요. 21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고요. 로봇의 하드웨어, 자율주행 기술, 로봇 제어 플랫폼 등을 개발 분야 그런 직원을 대거 채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아직 개발 단계이다 보니까 로봇 시장의 성장에도 실적 상황은 녹록지 않아요. 지난 22년 기준 매출액은 1억 7,580만 원 기록했는데 약 52억 원의 영업 적자가 난 상황이고, 다만 로봇 시장이 더 확장이 되면 수익 규모에서는 탄력을 받을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빌리티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만드는 B2B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이익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데, 이 로봇 시장이 더 무르익어야 할 것이겠죠. 시장의 수용도가 높아져서 길거리에서 이제 로봇을 쉽게 볼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이 로봇 업계 전반적으로 탄력이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 쪽도 한번 유심히 보라는 겁니다. 혹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AI 반도체 투자 때에는 세금 혜택을 좀 받는가 봅니다.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부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를 국가 전략 기술로 이제 지정한 데에는 AI 반도체 관련 수요 급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커져가는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통해 가지고 돕겠다는 취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는 이번 조치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방위 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 기술에 포함하기로 했고요. 이 국내 방산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지원한다는 의도인데, 최근에 HBM은 반도체 업계의 구원투수로 떠올랐죠. 그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시장이 침체를 겪는데도 AI 칩 수요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 HBM은 그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가지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제품이죠. 스피드가 이제 올라가는 거야. 쭉쭉 올라가죠. 하여튼 AI 필수제다. HBM이. 시장 조사 기관에 보니까 그 HBM 시장 규모는 지난해는 20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한 51억 달러 정도까지 한 2.5배가량 성장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때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HBM 투자 생산을 늘리면서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특히 삼성은 HBM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섰는데 한진만 그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이죠. 그 사장인데 부사장인가? 그 미주 총괄인데요. 하여튼 11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올해와 내년에 HBM 생산량을 전년보다 각각 2.5배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에는 삼성전자 HBM 생산량이 월 15만에서 17만 장 될 것이고 하이닉스는 월 12만에서 한 14만 장을 생산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하이닉스는 그 HBM 시장을 계속 주도하겠다는 포부인데 CES 2024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는 확실히 선두다. 그래서 인공일반지능하고 데이터 센터 모바일, PC에 이르기까지 이 메모리 센트릭 AI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하이닉스는 AI 인프라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고 산하의 HBM 비즈니스 조직도 신설을 했더라고요. 그 후발주자도 재밌어. 마이크론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HBM3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HBM 시장에 참전을 해요. 시장 조사 기관의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SK 하이닉스가 점유율 53%를 기록을 해서 1위를 수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삼성전자 점유율은 38%로 예상을 했고 마이크론은 한 9%에 그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HBM의 국가전략 기술 지정이 반도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고용까지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업계의 고위 관계자가 전통적인 수요처인 서버랑 PC랑 휴대전화 등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요. AI 반도체가 새로운 수요처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HBM 설계와 제조 기술에 얼마나 투자하는지가 이 반도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거야. 얼마나 투자할 거냐? 얼마나.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이끌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부족하다 지금 사람이. 투자와 고용 여력이 많아지면서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23일에 발표한 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신성장 원천 기술의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네요. 세계적으로 이제 K방산, 이 K방산이 각광받는 가운데 이 방산 기업이 수주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그래서 신성장 원천 기술은 연구개발 R&D 투자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30-40%, 중견 대기업은 20에서 30%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능정보, 로봇, 탄소 중립 등 13개 분야가 대상이더라 그런 거죠. 시행령 개정을 따르니까 군사위성 체계랑 그 가스터빈 엔진을 비롯한 뭐 추진 체계, 유무인 복합 체계까지 그런 세계 기술을 신성장 원천 기술에 포함을 해요. 이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분야에서도 대형 원전 제조와 그 히토류 원료 그 제조 공정 같은 일부 세부 기술이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기존에 있던 기술의 범위도 넓히는 겁니다. 자율주행 사고 원인 규명 기술에 운행 기록을 이제 추가를 하고요. 그 혁신형인 그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술에도 뭐 제조 기술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오는 3월에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서 통합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전략 기술과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도 추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중고 신인들이 24년에 절치부심해가지고 다시 데뷔합니다. 중고 신인. 신인도 아니라 중고야. 중고 신인이다. 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 분야에서 제품들이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쳐가지고 출시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삼성은 점점 멀어졌던 독자 생태계 조성이라는 그런 목표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특히 취약점으로 꼽혔던 애플리케이션, AP, 그리고 OS 이쪽에 이제 시장에서 점유율 재반등이 기대되네요. 우선 스마트폰의 두뇌로 꼽히는 AP 시장에서 삼성 그 엑시노스 2400이죠. 이것이 이제 갤럭시 S20에 탑재돼 가지고 부활에 성공을 했어요.
S22 시리즈의 엑시노스 2200을 장착했다가 발열하고 성능 저하 논란에 휩싸였죠. 이후 지난해 갤럭시 S23에는 탑재되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어요. 그래서 이제 절치 부심 후에 돌아온 엑시노스는 기대치를 상회하는 등 하여튼 성능 평가를 그런 기록을 했어요. 아주 좋은 성능을 기록을 했고 호평을 받고 있고, 엑시노스 2400은 전작 대비 그 CPU가 한 1.7배, AI는 14.7배의 성능이 이제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샘 모바일 등 IT 외신들은 엑시노스 2400 프로세서가 갤럭시용인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 프로세서랑 그런 10% 이내의 성능 차이를 보인다고 하네요. 20불에 가까운 성능 차이로 엑시노스를 탑재한 국내판 갤럭시 S 시리즈에 대해서 역차별이다, 그런 평가까지 받았던 과거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삼성은 이를 통해서 위축됐던 AP 시장에서 다시 존재감을 키울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삼성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모바일 AP 시장 점유율이 5% 수준인데 22년 대비 하락세를 보입니다. 성공적인 복귀 무대를 치는 엑시노스에 이어서 후속 주자로 로봇 비서저 볼리, 이 볼리도 부활을 위해 준비 중이네요. 삼성은 최근에 2020년에 처음 공개했던 AI 비서 볼리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연내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 모양의 볼리인데 이 볼리는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부르면 오고 별도 컨트롤러 없이 음성으로 명령을 수행해요. 그 전 후면에 탑재된 카메라로 스마트싱스랑 연동된 그런 기기를 자동 인식하고 연결해서 빠르게 IoT 환경을 설정합니다. 볼리는 처음 공개될 당시에 그 말벗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그런 사용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출시로까지도 이어지지 못했는데, 하지만 최근에 그 이동형 스크린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생기면서 극적인 또 복귀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최초 원근접 투사가 모두 가능한 듀얼 렌즈 기술 기반의 프로젝터 탑재했고, 뭐 벽이나 천장, 바닥 등의 화면을 제공할 수 있어서 사용자들한테 필요한 정보나 영상 컨텐츠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볼리의 그 복귀는 삼성 독자 OS죠. 타이젠의 부활 신호탄으로 이어집니다. 삼성은 볼리의 타이젠을 탑재하기로 했는데 그 타이젠은 구글 OS에 밀려서 2017년 삼성 Z4 이후로 스마트폰에도 퇴출당했고요. 21년부터 갤럭시 워치 4를 시작으로 스마트워치에서도 배제됐어요. 현재 타이젠 OS는 가전에만 씁니다. 가전. 이 가전 제품만 쓰고 있더라. 타이젠. 좀 안타깝습니다. 타이젠도 와신 상담하면서 꾸준히 성능을 향상했는데 특히 이 초연결에서 중요한 보안이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삼성 녹스를 통해서 외부 해킹하고 악성 앱, 피싱 사이트도 자동 차단합니다. 또 기기 간 연결 시 이 정보를 암호화해요. 암호화해가지고 최적의 OS로 평가받네요. 이 볼리의 투입으로 이제 타이젠 생태계는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 볼리가 가전제품 간 연결 허브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타이젠 OS를 사용하는 제품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현재 0.4% 수준인 타이젠의 OS 점유율도 상승하면서 다시 잠재력을 입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매우 춥네요.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